시아버지가 제게만 유난히 잘해주던 이유 알고 보니 그랬습니다. 시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앞에 국그릇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좋아하는 북엇국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육수부터 다시 우려냈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북엇국 좋아하는데요. 너는 평소에 먹잖아. 수진이는 지난주에 먹고 싶다고 했는데 못 해줬거든. 아, 그랬나?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던 게 기억나셨던 걸까? 시아버지께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하나둘 얹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내가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해서 따로 덜 맵게 만들었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공기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결혼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원래 다정하신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유독 저에게만 향한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나는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내 생일 선물이야. 작년에 못 챙겨줘서 미안했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 우시려고 하시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 생일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요. 미리 주는 거야. 혹시나 또 잊어버릴까봐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내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손을 놓으셨습니다. 아, 그냥 수진이한테 설거지 천천히 하라고 했어.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뭐 주던데? 아, 그냥 간단한 선물이요. 간단한 선물? 그 상자 크기가 작지 않던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일 선물이래요. 생일도 안 됐는데? 그러게요. 미리 주신대요.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조용하고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애정 표현을 거의 안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 혹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말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행동?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진주 목걸이,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떨리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도요. 내가 이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 말의 무게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고맙다고 하시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응, 오늘 야근이야. 또요?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 마감이거든.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지난 7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관심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첫 명절, 제가 체했을 때 밤새 깨어서 간호해 주셨던 일, 시어머니 기일에 제 손을 꼭 잡고 우셨던 일, 제가 유산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던 일, 남편도 시누이도 모르는 제 취향을 정확히 아시고 선물을 주셨던 일. 너무 이상해.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셨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수진아, 나야. 오늘 점심 먹었니? 아, 네.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 민수는? 오빠는 야근 때문에 일찍 나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녀석이 수진이 너무 혼자 두는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수진아. 네.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 아버지가 해줄 이야기가 있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줄 이야기?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묵혀둔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까, 모르는 게 나을까? 진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익은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차를 내오셨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주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입술을 달싹이시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응?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걸 알아. 아버지가 너한테만 유난히 잘해주는 거 말이야.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은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 여기 왜 와 있어요? 아, 그게 아버지가 부르셔서 왔구나. 근데 무슨 일이에요? 시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수진이가 그냥 들렀어. 그냥요? 오빠도 모르게요?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아버님. 수진아.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대체 뭐였을까? 시아버지가 하시려던 말씀은,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셨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응? 왜? 누나한테 전화 왔어. 오늘 아버지 집에 갔었다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 그게.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행동 있으면 말하라고. 오빠, 오해해요. 아버님이 그냥. 됐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지 말고 친정 가 있어. 뭐라고요? 일단 좀 떨어져 있자. 내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시아버지는 저에게만 그렇게 대하시는 걸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황급히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러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민수가 또 뭐라고 했어? 아니요. 민수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너무 유난스러울 정도로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만.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오해하는 거구나. 네. 신우이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아이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혹시 시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신 적 있니? 아니요. 오늘 하시려다가 신우이가 와서 못 하셨어요. 그럼 이유를 모르는 거네. 네.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알아야만 해. 이유를 알아야 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자. 다음 날 아침 친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배웅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네, 엄마. 시댁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함께 산 친구가 있다고. 동네 어귀 찻집에 그분이 계신다고. 찻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곳이구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찻집 안에 노신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영철 씨 아세요? 노신사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철이를 아냐고? 내가 그 친구 50년 지기인데. 근데 누구시오? 저는 영철 아버님의 며느리예요. 아, 며느리. 민수 부인이구만. 노신사께서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앉아요. 근데 무슨 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사실은 아버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영철이에 대해? 무엇이?
아버님이 저한테 유난히 잘해주시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나를 찾아온 거요? 네. 혹시 아버님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신사께서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영철이가 말 안 했구만. 무슨 말씀이신가요? 며느리, 진짜 알고 싶은 거요? 알면 괴로울 수도 있어.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노신사께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철이한테는 첫사랑이 있었어. 첫사랑이요? 그래. 20대 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 손에 쥔 찻잔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얼굴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씨가 더 곱더군. 그래서요? 근데 그 여자한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쌍둥이요? 그래.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자매였지. 노신사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동생이 바로 영철이의 지금 부인, 그러니까 당신 시어머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시아버님의 첫사랑은? 영철이의 첫사랑은 교통사고로 26에 세상을 떠났소. 영철이가 그때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1년을 폐인처럼 살았지.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의 장례식에서 쌍둥이 동생을 다시 만났소. 시어머니를요? 그래. 영철이는 그 동생에게서 죽은 언니의 모습을 봤지. 그래서 결혼했소.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처음엔 아니었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이 들었겠지. 그래도 평생 마음 한구석에 첫사랑을 묻고 산 거요. 그럼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 자기 언니 대신 선택받은 거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당신 얼굴을 봤소? 네. 노신사께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영철이의 첫사랑 사진이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제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을 처음 본 영철이가 얼마나 놀랐겠소. 30년 만에 죽은 첫사랑이 돌아온 것 같았을 거 아니요.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었겠지. 자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거요. 노신사께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느리 영철이를 탓하지는 마시오. 그 친구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니까. 찻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지만 제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도, 눈가에 맺힌 눈물도, 내가 이 집에 와줘서 고맙다는 말의 의미도.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대체 뭐지?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걸까? 시아버지에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죽은 첫사랑의 환영이었던 걸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시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응? 다 알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아버님의 첫사랑 이야기요. 그리고 제가 그분과 닮았다는 것도요. 시아버지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버님. 옆에 앉았습니다. 화낼 생각 없어요. 다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아버님 입으로.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아버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저는 가만히 앉아들었습니다. 너무 똑같았거든. 미숙이, 너의 시어머니 언니랑. 시아버지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24살 때였어. 아버지가 미선이를 처음 만난 게. 미선이요? 응, 김미선. 너의 시어머니 쌍둥이 언니 이름이야. 시아버지께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대학원생이었고 미선이는 미술대학 학생이었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 미선이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지. 시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을 만났어. 결혼 약속도 했고. 그런데요? 어느 날 미선이가 사고를 당했어.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죽었어야 했어. 미선이 대신에.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미숙이를 다시 만났지. 미선이의 쌍둥이 동생 시어머니를요. 그래. 미숙이는 언니를 잃고 너무 슬퍼했어. 아버지도 미선이를 잃고 폐인이 됐고.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 미숙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지. 왜요? 언니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 아니, 정이라기보다는 시아버지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얼굴을 볼 때마다 미선이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셨군요. 미숙이도 알고 있었어. 자기가 언니 대신이라는 걸. 그런데도요? 미숙이는 착한 아이였어.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언니를 대신해서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겠어요. 그래. 평생을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살았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는 정말 놀랐어. 미선이가 돌아온 줄 알았어. 물론 알아. 너는 미선이가 아니야. 너는 수진이고 아버지의 소중한 며느리지. 그런데 왜 저한테만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안함 때문이었어. 미안함이요?
너를 볼 때마다 미선이가 생각났고 그럴 때마다 미숙이한테 미안했어. 죽은 뒤에도 미숙이한테 미안하고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거야. 미선이한테 못해준 것들을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었어. 아버님.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수진아. 하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숙이는 끝까지 이해해줬어. 이해요? 그래. 자기가 선택한 삶이라고 했지. 후회 없다고. 정말요? 응.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 언니 대신 살았지만 행복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지. 무슨 부탁이요? 만약 훗날 미선이를 닮은 사람이 이 집에 오면 그 사람한테 잘해달라고. 네. 미선이의 환생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 미선이한테 못다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저였던 거네요. 그래. 너였어, 수진아.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그리고 미숙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일기장도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그래. 읽어봐. 그래야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언니의 그림자로 살기로 했다. 후회는 없다. 영철이를 사랑하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영철이가 또 멍하니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언니를 보고 있는 거겠지. 괜찮아. 나는 언니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수가 태어났다. 영철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좋다. 이렇게 조금씩 행복해지면 되는 거야.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내 사람을 빼앗았어. 하지만 나도 영철이를 사랑해. 용서해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만약 훗날 언니를 닮은 사람이 이 집에 온다면 그건 언니가 보낸 선물일 거야. 영철아, 그 사람한테 잘해줘. 미선이한테 못다한 사랑을 그 사람한테 주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구나.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수진이? 미선이의 대리인? 아니면 미숙이가 바란 선물?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시댁에. 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는데?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시는 이유를 알았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 앉아. 천천히 얘기할게.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한테 첫사랑이 있었대. 뭐? 그 첫사랑이 어머니의 쌍둥이 언니였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쌍둥이?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 응. 그런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랑 결혼하신 거래. 그 언니 그림자를 쫓으면서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아버지는 평생. 응. 그리고 내가 그 첫사랑이랑 닮았대. 내가? 응.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거야.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에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머니도 다 아셨어. 그리고 받아들이셨고, 말도 안 돼. 남편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두 분만의 비밀이었으니까.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응? 너한테 힘들었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러워. 나는 나인데 누군가의 대리인처럼 느껴져서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고마워, 오빠. 그날 밤 남편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제 사람들을 돌봐줘서. 하지만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제는 고마웠어. 오늘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만나자. 보여줄 게 있어. 또 뭐가 있는 거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응, 오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상자였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의 작품집이야. 작품집이요? 응. 미선이는 미술을 전공했잖아. 그림을 참 잘 그렸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채화 한 점이 있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 풍경이었습니다. 와, 예쁘지? 미선이가 22살 때 그린 거야.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숲속을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야. 미선이가 그린 아버지 초상화지. 젊은 시절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아버지를 참 많이 그렸어. 사랑했으니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림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슬픈 느낌의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미선이가 죽기 한 달 전에 그린 그림들이야.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여자였는데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의미예요? 시아버지께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이가 미숙이를 그린 거야. 쌍둥이 동생을. 미선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그럴 리가요.
이 그림 뒤에 글이 써 있어. 그림을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언니가 먼저 가. 영철이 부탁해. 언니 대신 사랑해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동생이 아버님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남긴 거겠지. 시아버지께서 다른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이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얼굴과 똑같은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미선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린 거야. 아버지도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어. 미선 씨가 저를 알았을 리 없잖아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게 신기한 거야. 시아버지께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이게 누구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훗날 영철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숙이를 그린 줄 알았어.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겼잖아. 그런데요? 근데 아니었어. 미선이가 말했어. 이 사람은 미숙이가 아니래. 훗날 나타날 다른 사람이래.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이 그림을 간직했어. 언젠가 이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너를 만난 거야, 수진아. 30년 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아버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미선이의 그림이 맞다고.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너 미선이의 환생일지도 몰라. 네.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있어. 미선이가 너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아버님,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그림이 정말 제 얼굴과 똑같았으니까요. 믿기 힘들겠지.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어. 저는 그냥 수진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래, 너는 수진이야.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께서 말을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황급히 그림들을 상자에 넣으셨습니다. 누가 오나 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아버지, 또 수진 씨랑 둘이. 신우이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맨날 둘이 만나시네요. 은정아, 오해하지 마. 아버지가 수진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오빠한테도 비밀로 해야 하는 얘기요?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오해해요. 아버님이 그냥이 어딨어요? 아버지가 수진 씨한테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안 하셨는데. 수진 씨는 대체 뭔데요? 은정아, 그만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사연이 있어. 사연? 무슨 사연이요? 너희 엄마 얘기야.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얘기가 수진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라. 너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신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다시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 미선이 이야기, 쌍둥이 자매 이야기, 그리고 제가 미선이와 닮았다는 이야기까지. 신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모 대신이었다는 거예요? 은정아,
아버지가 평생 이모를 사랑했고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참았다는 거죠?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셔야죠.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평생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사셨으면. 은정아, 내 엄마는 행복하셨어. 무슨 행복이요? 사랑받지 못하면서 무슨 행복이에요?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무슨 죄예요? 그냥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휘말려야 하나요? 은정아, 수진이 탓이 아니야. 알아요. 알지만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우리 엄마도 수진 언니도. 신우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아, 어디 가니? 집에 가요. 더 이상 못 듣겠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아버님, 수진아, 너도 가봐.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미선이를 놓지 못해서 모두를 힘들게 했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야 할 때인가 봐.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수진이? 미선이의 환생?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오빠. 왜 그래? 누나한테 전화 왔어. 은정이한테? 응. 울면서 전화하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 들었어. 아버지 얘기. 수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너도 힘들잖아. 오빠, 그게 무슨.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근한다는 핑계였지만 저를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시댁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거리를 두셨습니다. 신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김미선의 대학 동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 씨의 친구분이요? 네. 수진 씨 얘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영철 씨한테 받았어요? 부탁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미선이가 자주 가던 카페로 올 수 있어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네.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지혜예요.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조금요. 지혜 씨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선이의 일기장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일기장이요? 네. 미선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훗날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필요한 사람이요? 미선이를 닮은 사람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요? 병이 있었거든요. 심장에.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선이는 자기 인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일기장에 모든 걸 기록했죠. 지혜 씨가 일기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미선이가 수진 씨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일기를 읽는 사람에게 미선 씨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아마 당신은 나를 닮았을 거예요. 그리고 영철이를 만났을 거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당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가끔 꿈을 꿔요. 미래의 꿈을. 그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다른 영혼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영철이 곁에 있었어요. 며느리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엔 질투가 났어요. 내가 못 이룬 미래를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당신이 저 대신 영철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그래서 부탁이에요. 영철이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못다한 사랑을 당신이 대신해 주세요. 당신은 저의 환생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얼굴, 같은 운명. 그러니 부디 행복하세요. 영철이와 함께.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이는 당신을 축복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선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었죠. 저는 뭘 해야 하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미선이는 당신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일기장을 꼭 안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은 대체 어떻게 미래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기장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계속 읽었습니다. 미선 씨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씨와의 데이트,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병을 알게 된 후의 절망. 영철아, 미안해. 너랑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괜찮아. 훗날 내 얼굴을 한 다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랑해줘.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언니가 먼저 가. 영철이 부탁해. 내 대신 사랑해줘. 그리고 훗날 나를 닮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 이 일기를 전해줘. 그 사람도 힘들 거야. 나처럼 생겨서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니 말해줘.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나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부디 자기 인생을 살라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당신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군요. 나로 살라고 하셨군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진아, 아버님, 저 한 번만 더 뵙고 싶어요. 그래, 내일 오렴.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음날 시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미선 씨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수진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응? 이거 봐주세요.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뭐니? 미선 씨의 일기장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선이? 네. 미선 씨 친구분한테 받았어요. 시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펼쳐보셨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시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미선아, 시아버지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저는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우시더니 일기장을 덮으셨습니다. 미선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네, 나를 용서했구나. 그리고 아버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미선이로 본 게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수진이야. 내 자신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미안하다. 아버님, 저도 이제 알았어요. 뭘? 제가 누군지요. 저는 저예요. 미선 씨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수진이야. 하지만 동시에 미선 씨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얼굴로.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미선 씨의 사랑을 이어받은 거니까요. 시아버지께서 울먹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렇게 말해줘서. 아버님, 이제 미선 씨를 놓아주세요. 응? 미선 씨는 아버님이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시아버지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걸 알아. 하지만 힘드시죠? 30년을 미선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놓으라니.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놓아주셔야 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계세요? 민수야.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한 거야? 오빠 오해야. 나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은정아, 언니도 힘들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힘드시고,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아, 수진이 탓이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탓이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 민수야, 은정아. 아버지가 다 얘기할게. 시아버지께서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의 일기장 이야기까지. 남편과 시누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점점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선 이모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수진이를 축복했어. 하지만 엄마는요? 엄마는 어땠을까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평생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사셨잖아요. 시아버지께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은정아, 너 엄마를 사랑했어. 아버지는 내 엄마를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엄마를 사랑하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신우이가 돌아섰습니다. 저 이제 못 보겠어요. 아버지 얼굴. 은정아. 남편이 신우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오빠도 그냥 놔둬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신우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떡해요? 가족이 다 무너졌잖아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 탓이 아닌데. 괜찮아, 오빠. 괜찮을 리 없잖아. 너도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여기서 더 있어봤자 힘들어. 하지만 아버님, 아버지는 제가 모실게요. 수진이 너는 이제 그만 고생해. 남편과 함께 시댁을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지께서 창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나 진짜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 어떡하지? 누나도 화났고 아버지도 저 상태시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해결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없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괜찮을 리 없지.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는데. 그리고 다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과거를 놓지 못해서.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아버님도 힘드셨을 거야. 힘들어?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야? 평생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나 정말 화나. 엄마한테 미안하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미선 씨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라고 하셨지만 어떻게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죄책감에 빠지셨고 신우이는 어머니의 아픔에 분노했고 남편은 아버지에게 실망했고 그리고 나는 대체 뭐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미선 씨와 닮은 이 얼굴. 만약 내가 달리 생겼다면.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아. 언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언니 미안해요. 아까 그렇게 말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언니 탓이 아닌 거 알아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응, 알아.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해요.
신우이가 흐느꼈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은정아, 언니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할걸. 내가 효자였잖아. 아니에요. 부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몰랐어요. 한참을 울더니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산소 가요. 지금, 네. 지금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갈게. 정말요? 응. 같이 가자. 고마워요, 언니. 남편을 깨웠습니다. 오빠, 은정이가 어머니 산소 간대. 지금, 이 밤에? 응. 같이 가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아버지도 모시고 가자. 시댁으로 전화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어머니 산소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시아버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가야지. 모두 산소 앞에 모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남편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아무것도 몰라서.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수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평생을 미안하게 살게 해서. 아버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항상 미선이 그림자 속에서 너를 봤어. 시아버지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다오. 시아버지께서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미수가, 이제라도 말할게. 나, 너를 사랑했어. 처음엔 미선이 때문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진짜 너를 사랑하게 됐어.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선이가 아니라 미숙이를 사랑했어. 근데 표현을 못했어. 미안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수가,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미안하게 하지 않을게.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아버지도 이제 놓을게. 미선이를. 아버님. 그리고 너도 자유로워져. 더 이상 미선이의 그림자로 살지 마.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수진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 시아버지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선아, 미수가,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 들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제대로 살아볼게. 시아버지께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신우이를 봤습니다.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걸. 신우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남편도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다가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님. 넷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도 회사에 나갔고, 신우이도 자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덮어둔 것뿐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집으로 와줄래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이상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방에만 계세요. 문도 안 열고. 지금 갈게.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우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버님은 안방에 계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아버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들고 계신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미선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놓는다고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놓겠어. 아무리 해도. 아버님, 30년을 함께 살았어. 가슴속에서. 시아버지께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떻게 놓아? 어떻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우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은정아.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속 못 지켜서. 신우이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미선 씨를 완전히 잊으실 필요는 없어요. 수진아, 그냥 가슴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세요. 추억으로. 그래도 되는 거니? 네. 그분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신우이가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밖에 나가요. 답답하게 방에만 계시지 말고. 그래야겠구나. 시아버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미선 씨의 사진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미선아, 잠시 들어가 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왜 이 시간에?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오늘 안 나오셨다고. 아, 미안하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요즘 계속 이상하세요. 이상하다니? 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맨날 멍하니 계시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혹시 또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선 이모 생각? 민수야. 아버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민수야, 그만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힘드시잖아. 형수도 그렇게 감싸시면 안 돼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형수 때문에 더 복잡해진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형수가 미선 이모랑 안 닮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민수야. 시아버지께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탓이 아니야. 아버지 탓이지. 알아요. 근데 답답해요. 아버지도 형수도 다들.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만 혼자 이상한 것 같아요.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신우이가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진정해. 진정이 돼? 우리 가족이 이 모양인데?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좋았어. 이런 복잡한 거 없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민수야.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평범한 가족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야. 복잡하고 상처투성이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남편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화내서. 괜찮아. 화낼 수 있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진정하고 일어났습니다. 형수, 응? 미안해요. 아까 그런 말해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형수 탓이 아닌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도 힘들었을 텐데. 나만 생각했네. 아니야. 나도 오빠 입장 이해해. 고마워요, 형수.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상담받는 거 어때요? 상담? 네. 가족 상담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저도 찬성이에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모두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요즘 계속 꿈을 꿔. 꿈이요? 응. 미선이가 나오는 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꿈에서 미선이가 말해. 이제 놓아주라고. 그리고 미숙이도 나와. 미숙이도 같은 말을 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 보고 제대로 살라고 해. 살아있는 사람들 곁에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결심했어. 이제 진짜 놓을 거야. 시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도 과거도 다 놓고 너희들과 제대로 살 거야. 아버지. 시누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남편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넷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배고프지? 아버지가 저녁 해줄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다 같이 하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남아 TV를 켰습니다. 뉴스나 봐야겠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엄마 기일에 같이 가요. 온 가족이. 그래, 좋아.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려요. 우리 이제 잘 살 거라고. 응, 그렇게 하자. 시아버지께서 국을 끓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가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거. 그럼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오가는 식탁이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했고, 시누이가 웃었고, 시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정말 고맙다. 뭐가요? 이 집에 와줘서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넌 힘들었을 텐데도 참아줬어.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미선이 생각은 아버지가 할게. 아버님, 넌 그냥 수진이로 살아. 내 남편의 아내로, 우리 집 며느리로.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가 감사하지. 시아버지께서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비틀거리셨습니다. 아버님,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오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119 불러. 신우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시아버지께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걱정 끼쳐서.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아. 네, 아버님. 고맙다. 정말. 시아버지의 눈이 감겼습니다. 아버님.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이요? 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의사가 우리를 봤습니다.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편안한 환경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화를 냈어. 아니야, 은정아. 내 탓이야. 남편도 자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한참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 아버지 튼튼해. 시아버지께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신우이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아니야, 은정아. 내 탓이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탓이지. 아버지가 과거를 놓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놓을 거야. 미선이도 과거도. 시아버지께서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와줘서 고맙다. 아버님, 넌 정말 미선이 같았어. 아버님 말씀 아끼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시아버지께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넌 미선이가 아니야. 수진이야.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우리 소중한 며느리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지도 고맙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이해해줘서.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새 병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언니, 오빠 드세요.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우리 모두 그랬어요, 오빠.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사시느라.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미선 이모도 모두 힘드셨을 거야. 그리고 수진이 너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거야. 갑자기 이런 일에 휘말려서. 괜찮아, 오빠. 괜찮지 않아.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고마워, 오빠. 신우이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모두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를 안방에 모셨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아버지. 고맙다, 얘들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미선이 사진이랑 물건들 다 정리하려고. 모두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놓을 때가 됐어. 30년이면 충분하지.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너희들과 제대로 살 거야. 아버지,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있는 건 아니야. 가슴속에 간직은 할 거야. 당연하죠, 아버지. 고맙다, 얘들아. 이해해줘서.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렸습니다. 미선 씨의 물건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림들, 편지들, 사진들. 시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보시며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이건 미선이가 처음 그려준 그림이야. 예쁘네요. 그래, 정말 예뻤지. 시아버지께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보내야지.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상자들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가끔 보러 올게, 미선아. 하지만 이제 너한테 매달리지는 않을게. 시아버지께서 창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돌아서서 우리를 봤습니다. 이제 끝났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많아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한 가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봉사활동 하려고. 양로원에서. 정말요? 응. 혼자 계신 어르신들 많잖아. 아버지가 도와드리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신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나도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봉사활동하는 거 어때요? 좋지. 모두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벚꽃나무 아래 섰습니다. 예쁘구나. 네, 정말 예뻐요. 미선이가 좋아했던 꽃이야. 벚꽃?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예쁘더라. 미선이 생각 안 나고.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놓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버지. 응.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너희들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새 시작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응?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내가 누군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 정말? 응. 나는 수진이야.
그냥 수진이.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수진이야. 내 아내. 고마워, 오빠.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힘든 일 겪으면서도 버텨줘서.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오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로 존재하며 반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산소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잘 지내고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 애들이 잘해줘서. 시아버지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야, 이제 미선이 놓았어. 제대로 놓았어. 그러니까 너도 편히 쉬어.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시아버지께서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 아버지, 행복하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나도요. 저도 행복해요. 시아버지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던 거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미선아, 미수가. 보고 있니? 우리 잘 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노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따라 부르셨습니다. 남편도 따라 불렀습니다. 시누이도 웃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차 안이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할게. 너희들 좋아하는 거로. 와, 감사합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콧노래를 부르시며 요리하시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오빠,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그래, 은정아. 셋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방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네, 지금 갑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함께 치유하며 나아가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 그냥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 저희도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네, 아버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수진이다. 미선 씨의 환생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뭘 보고 있어? 노을. 예쁘다. 그러게.
우리 인생 같네. 응? 힘든 일 다 겪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온 것 같아서. 맞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저 노을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늙어가자.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셋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도 합류했습니다. 넷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 진짜 가족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